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26%, 코스피는 0.42% 일단 상승 마감하였어요. 코스닥은 어제 하락한 폭을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도 좀 볼 수는 있는데, 어, 차트 관점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어제의 음봉을 오늘보다 메꾼 자리예요. 그럼 좋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어제 이 흐름은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여기에 오늘의 고점이 여기에 대한 중간값 부분이에요. 요런 관점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중간값을 못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애매하게.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언제?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나스닥이거든요. 그제 이 음봉에 어디? 중간값을 딱 갖다 놓고 끝났어요. 즉,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차후에 한번 요 이상을 갈 수는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오늘 바로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점의 자리가 음봉으로 메꿔지는 자리가 혹시나 나온다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눌렀다 간다. 어,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가 오늘도 빠졌죠. 어제도 상해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 시장을 끌고 내려갔다라고도 봐도 무방한 부분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실상 버텼어요. 근데 이 중국발에 대한 아시아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얻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간별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역시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고 사실상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사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도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건 당연히 기관이 맞지만 우리나라 기관이 기관스럽지 못하다. 그나마 연기금이 오늘은 좀 방어를 한 부분이고 금융투자도 방어를 했지만 그닥 강하게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공격적인 이 매수매도 성향이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으로 따지면 투신과 사모펀드. 근데 얘네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기술적 반등만 나올 뿐이다. 즉 3에서 5% 빼고 2에서 3%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로 메꿔버리잖아요. 기존의 블록딜로 넘겼던 부분 때 하락했던 자리 부분까지 한 번에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블록딜 했던 가격이잖아요. 뭔가 이슈가 있으면 올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 즉 어제 시장이 과하게 빠졌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뭔가라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줘야만이 뭐가 들어와?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종목들 하나 정도는 올려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시장이 변경되나 라고 볼 수 있게끔 그 외에 제약바이오들은 형편이 없다라는 거고 음,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형편이 여전히 없을 거라는 거고 계속 자나깨나 우리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시장은 자나깨나 테마 확인이에요. 그냥
가는 놈이 뭐 한다? 계속 간다. 어쩔 때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미친 듯이 갔다가 미친 듯이 밀리더라도 또 미친 듯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려도 가는 놈한테 물려야 낙폭은 클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빨리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코스닥의 기준으로는요, 내일 905포인트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흐름은 910포인트 위에서 유지. 바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905포인트를 유지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유지하지 못하면 밑으로 또 쳐박을 수 있다.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박을 수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구름대로 안착도 하지 못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넘어서지도 못했다. 즉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애매하니까. 코스피가 가려면 대형주를 넣어야 되는데, 대형주가 현재 이 테마 이슈가 있는 곡물이든 돈육이든 가공육이든 탐유든 해당되는 게 그닥 크지 않아요. 해당되는 건 기껏해야 우선주 같은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시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좀 약하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말았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오늘의 저점보다는 사실 2665포인트인데 몇 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 그냥 어제의 저점이에요. 그냥 2650포인트 유지하는지,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어디다? 여기 2635포인트 확인하러 내려와야 되는 수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흐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흐름이 달라질 거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278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만이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닭고기 애들이 갈란가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들 많이 조용히 갔더라고요. 조용히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버티고 버티더니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런 관점으로, 지금 요런 관점으로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뭐예요? 이 휴림 로봇이에요. 이슈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니커와 같은 그림인 거죠. 잡아놓고 거래량 터트려 놓고 요 안에서 잡아놓고 주가를 뭐한다? 밑으로 내려앉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수급을 넣어놓고 수급을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슈로 위로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왜? 누군가 들어왔고 이 들어온 누군가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나서도 주가를 끌어올린 인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실제적으로 갭을 띄워놓고 이 위에서 뭐한다? 물량을 받는 거예요. 물량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다가 훅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아버리면 여기서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 근데 갭으로 뜬다면 10명 중에 4명, 5명은 나가더라도 5명은 좀 더 기다려볼까? 아직 내 평단가 올라오면 거리가 있는데? 라고 해서 매도세를 안 던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한 번 더 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물량은 조금 나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는 이 종목이 기존의 전고점을 갈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이다. 일단 여기 찍었거든요. 2940원대. 그죠? 전고점을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인 거고, 이제 그 다음은 3,000원에서 3,100원대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상 3,000원 넘어서면 이 3,100원대는 무조건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타고 올라가고 3,400원대, 300원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길게 보는 관점과 짧게 보는 관점을 본다면 길게 보는 관점은 2,400원 위에서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짧게 보는 관점은 2,600원대에서 버텨주느냐 버텨주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즉 2,600원대에서 내일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최대한 빠르게 고점 갱신을 한번 하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한번 박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 이번에 만들어내는 만약에 박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위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기냐 밑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기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같은 흐름을 여기서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이냐. 자, 이렇게 보고 여기에 중간값을 긋죠. 그럼 뭐예요? 캔들이 어디에 많이 있다? 위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위로 쏜다. 그러면 혹여나 이제 이런 흐름을 또 한번 만들어낸다. 그럼 캔들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꼭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올려놓고 밑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뭐다? 한번 쏟아내고 간다. 한번 쏟아내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로봇주는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이제 거진 300% 올라왔어요. 대장주가 300에서 500%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대장이 100에서 150% 정도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이제 테마가 크냐 작냐인데, 어떻게 보면 로봇, 현대냐, 삼성이냐, 얘기는 나오는데요. 사실 이 흐름 로봇이 삼성에서 이 회사를 과연 인수해서 가져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회사가 100원대, 동전주였었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차트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급하게 간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JC케미칼이 오늘도 급등을 했다가 결국엔 눌렸죠? 사실상 오전에 손절을 했다가 오후에 먹고 나왔는데, 16,800원이었나요? 16,700원이 VI였는데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털고 났더니 확실히 옷장에 미는 그림을 만들어냈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이 테마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자, 이 종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벼운 놈이에요. 대주주 물량도 거진 50%. 그리고 시총이 높지 않고. 그럼 호가창이 뭐다? 굉장히 두껍진 않다라는 거죠. 두껍지 않다. 그럼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유동성 함정이 좀 빠지는 종목이에요. 무슨 소리냐?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갑자기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가요.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가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주가가 횡보하는 그림을 여기서 만들어내다가 이 자리를 깨고 밀고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위아래 이 밑에서 또 박스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고, 그죠? 거래가 슬금슬금 들어오다가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장대 갭상승을 시키고 양봉으로 쏴버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갭상승이 나온 자리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린 자리는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요 매집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털고 나가는 그림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가벼운 종목이고 밑에서 또 치고 올리기에는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 위에서 위아래 흔들어 버리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거냐? 이게 관점이에요. 즉 여기서 물량을 더 모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마무리일 거냐?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밀고 내려갈 거였다면 오전에 밀고 내려가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럼 뭐다? 그냥 끝나는 종목이에요.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당분간은. 근데 그에 비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못 올라가는 척 해서 한 번 더 눌러놓고 요 자리 깨고 내려가면 끝나는 건데 다시 여기서 살려놔가지고 뭐한다? 이 위로 올라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 막판에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 막판에 들어온 물량만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이는 그림이에요. 뭐 시간에서도 밀리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14,000원이죠. 시간의 자리인데 종가상 1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15,000원대까지 움직이는 자리 한번 만들어낸다. 그러면 15,000원과 14,000원 요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당분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요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 앉아서 갭자리를 메꾸로 내려온다면 뭐다?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또 윗꼬리 달고 밀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는 이 나머지 갭자리 메꾸로 가야 돼요. 결국엔 지금의 이 종목은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호가창이 단단해서 밑에서부터 쫙 매집을 해서 올리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슈로 한바탕 해먹으려고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갭자리 메꾼다라고 내려오면 뭐다?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저점과 혹은 14,0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최소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고 내일 바로 15,000원 위로 올라타면 뭐해? 오늘의 이 16,500원 고점을 넘기는지 꼭 체크해라.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을 만들어내고 뭐 할 거다? 주가가 흘러내릴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갭자리를 안 메꾸는 게 좋다. 여기 밑에 갭자리 메꾸면 무조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하나의 박스가 되네요. 이 박스권에서 위에서 흔들어대야 위로 간다. 밑에서 흔들어대면 위로 올라오다가 다시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점 갱신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 물타기 하지 않는 이상 못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현재 단일가고 이틀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단일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수급을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요런 종목들도 단일가로 해서 처음 잃었던 종목이에요. 얘는 진짜 가벼운 잡주죠. 실제적으로 잡주의 그림인데 이 GS 글로벌도 어떻게 보면 뭐 잡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적이 없던 부분인 거고 최근 들어서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자리는 맞지만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가는 자리지만 그만큼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단일가에서 뭐 한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요 자리를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위 4,000원 위에서만 단일가가 끝나든 아니면 내일은 뭐 해야 돼? 위로 한 번 정도는 싸줘야 돼요. 어디? 4,450원 위로. 가장 좋은 흐름은 5,000원 위로 내일 종가를 형성시켜야만이 뭐다? 한 번 더 크게 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의 이 패턴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돈이 있는 주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한번 올라왔다가 이 상한가의 반을 잡아먹고 다시 또 올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도 요 상한가의 반 3,750원까지는 또 한 번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거라면
대신 요런 패턴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만큼 또 거래량이 터지겠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5,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조정이 나온다. 왜?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선 뭐다? 이 파동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종목의 흐름을 좀 더 보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밑바닥에서 놀다가 최근에 이 이슈로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를 한번 확인하고, 지금 단일가 거래를 진행 중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4,000원 위에서 유지받는 흐름을 만들어내야만이 또 한번 그 다음 자리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전 자리대로 갈 수 있죠. 지지라인으로 또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게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이 단일가를 이용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위로 한번 쳐 올려 놔놓고 위에서 물량을 소화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러놓고 거래량을 빵 하고 터뜨릴 거냐인데, 전자가 훨씬 상승시키긴 좋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한다면 뭐다? 별 볼 일 없는 자리대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CM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뭐하는 종목인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 좀 볼까요? 그림을 보면 누군가가 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 결정 이후 하락세. 뭐 자사주를 사내 어쩌네 해가지고 올라왔나 보네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앞차기 차트로 쭉 끌어올리다가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털었거든요. 그죠? 털어내고 사실상 이 앞차기 차트가 나와서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누가 한번 이렇게 쏟아내요. 쏟아냈을 때 올라왔던 요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켜버리면 뭐다? 이거 끝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털거든요. 쭉 털어내고 횡보하는 그림을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고 여기서 다시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앞차기 차트의 모양으로 만들다가 요런 관점에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빵 하고 터져서 거래량이 터지면 슬금슬금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강한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고 순간적인 거래량으로 뚫어내긴 했지만 종가상 몸통으로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밀고 내려가는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존의 음봉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기서 한번 해먹고 여기서 또 해먹었으면 이젠 뭐다? 이 종목은 쌍봉을 만들고 끝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죠. 25,900원.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이 종목 뭐 하면 된다? 체크하면 된다. 즉 무슨 소리다? 이 자리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의 최근에 나온 이 거래량은 요 거래량을 뭐다? 상응하는 모습이다. 즉 버텨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요 거래량이 아니라 요 거래량보다만 좀 더 터져주면 뭐다?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을 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25,900원 위에서 종가를 유지해야 된다. 장중에 아무리 흔들려도 얘는 25,000원 이탈하면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제는. 그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털고 나간 거냐 아닌 거냐의 관점은 이 자리다. 이해되시죠? 신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냐 아니면 들고 있는 관점에서 정리해야 되는 관점으로 볼 거냐. 이해되시죠?
손절은 짧게 때려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 로스엘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사실 얘도 로스엘 하면 커피 관련으로도 알고는 있는데 맞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궁극 지주 중국 관련이네요. 한사익 로스엘이 그 커피 로스엘이 아닌가 봐요. 맥스웰인가 그거는. 자, 어찌됐든 자, 최근 들어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오늘 또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이 고점을 못 넘기고 밀렸는데 뭐 곡물주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이 종목이 잘 가다가 윗꼬리를 쭉 달고 오늘 마무리가 됐어요. 어찌됐든 거래가 들어왔던 것만큼 기존에 강한 상승을 한번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가를 눌렀다가 뭐다?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면서 또 여기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오늘 뭐다? 어느 정도 매물을 확인한 자리예요.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주가를 눌렀을 때 양봉의 밑바닥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확인하면 더 좋을 뻔했던 그림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박스의 중간값 정도 447원을 확인하고 밀리는 그림으로 끝났는데 좀 안타까운 건 몸통이 좀 짧다 라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밀릴 수 있는 그림이 368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44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요 구름대도 하나의 박스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 음봉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그 다음 요 자리 500원과 6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해야 될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365원 정도 그 자리를 유지해야만이 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수급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 얘는 강하게 쏟아낼 종목이었다면 실제적으로 여기 갭자리를 안 메꿨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버티고 날아갔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 갭자리를 다 메꿔버렸으니까. 강한 놈은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 강한 놈이 약한 척을 하면 걔는 뭐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야 돼?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또 약한 척하면 이제는 뭐다? 얘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이 제지주들이 좀 움직였죠. 뭐 페이퍼코리아가 대장의 역할을 했고 무림페이퍼가 좀 같이 움직이다 장 막판에 뭐 JC케미칼하고 쏟아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쏟아졌고요. 분봉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장중에 계속 흔들어대는 관점이 나타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 매물대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흐름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남아있는 흐름이 보이고 최근에 이런 흐름대를 좀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요. 주가가 흔들어대다가 한번 빵 치고 버티다가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흘러내려서 흘러내린 만큼 한 번 더 흘러내리는 그림 만들어내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점을 굉장히 강하게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과 올라오는 요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거를 뚫었다가 결국엔 밀린 거예요 오늘. 그럼 내일 한 번 더 요 자리를 뚫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올 거냐의 기준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자리에서 거래를 좀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를 여기를 한번 했거든요. 흔들어대면서 여기 있는 매물 소화를 한번 해주고, 그럼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매물을 오늘 소화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이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못해도 3,750원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일 것 같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3,870원 부근에선 유지를 받아야 된다. 바로 가면 바로 이 윗꼬리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3,8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3,750원까지 확인을 한다면 4,000원대를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못 넘기면 또 흐지부지 하다가 밀리든 아니면 뭐 위로 가든 방향을 잡긴 할 테지만, 그건 뭐 나중 일일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요 자리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만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매물대가 있긴 있지만 최근에 터진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데, 뭐 사실상 거래량하고 이 몸통의 길이하고는 뭐 상관관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좀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줄 자리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 지금 여기가 단기적으로 계속 물렸던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 뚫어내야 이 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죽든지 아니 더 가든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